사회복지 전문 방송 한용의 공감복지 라디오 행복한 만남 시간입니다. 우리 살고 있는 이곳 인천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자, 인천시 의회에서 인천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을 만나보는 시간들인데요. 오늘 행복한 만남에서는 최근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성인지 예산관리, 또 푸드테크를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등 복지와 경제를 아우르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인천광역시 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쁘신 시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요즘 새해 들어서 굉장히 바쁘실 텐데 우선 우리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를 좀 해주시죠. 예. 인천광역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박판순 시의원입니다. 어제가 그 입춘일이었습니다. 네. 예, 새해를 시작하는 한 해가 이제 시작하는 날이죠. 올 한 해도 걱정 없이 편안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뭐 얼굴에서도 풍기입니다만은 우리 의원님께서는 따뜻한 소통의 달인 뭐 이런 별명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데 이렇게 따뜻한 소통을 하고 있는 요즘의 근황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제 시의원으로서 이제는 회기도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마무리가 덜 된 그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좀 더 충실하게 하고 하루하루를 제가 좀 빠진 게 없는지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또 부족한 게 없었는지 그거 챙기면서 아주 바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대부분 우리 시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지역구가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비례대표로 이제 활약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한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일단 비례대표 쪽으로 활약을 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비례대표로 이제 시의원이 됐고요. 제가 또 살고 있는 곳은 또 동구에서 오래도록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동구에서 또 이렇게 제가 전에 경력을 보면 보건소장을 했고 또 중구에서도 이렇게 보건소장을 했기 때문에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쪽에 관심이 많네요. 네. 아무래도 살고 계신 곳이고 또 오랜 직장 생활을 양쪽을 오가시면서 하셨기 때문에 비례대표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본인이 살고 계신 곳에 대한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동구 중구가 그래도 이 지역의 어르신들이 또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아직도 좀 노후화된 그렇게 취약계층들도 좀 있고 보건복지위원으로서는 충분히 그쪽 지역에 관심 갖고 많이 해야 될 일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찾아보고 있습니다. 일을. 자, 그렇다면은 비례대표이시지만 살고 계신 곳을 위해서 의정 활동을 한 뭐 몇 가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면 자랑을 좀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그거 박판순 의원이 하셨구나 이거 모를 수도 있거든요. 네, 뭐 꼭 동구 중구에만 취약 이렇게 해당되는 건 아닌데 실제적으로 제가 일하면서 가장 느낀 거는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조례가 이제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가 있습니다. 와상 환자에 대한 이동 지원을 위한 조례인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주변에 이제 누워 계시는 환자분들이 이제 응급시에 이제 병원을 가려고 할 때 이 적절치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수단으로서는. 그래서 이제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교통수단을 좀 바꿔서 누워서 계신 분도 편안하게 병원에 이송될 수 있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또 그 성인지 예산이라고 그래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양성 평등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고 일이 추진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중점관리 사업을 정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여성이 피해가지 않고 여성의 그 해당되는 그런 뭐 예산 몫이 줄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중점 사업을 넣는 조례를 또 만들어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예. 근데 이제 큰 제목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사실 뭐 큰 제목만 듣고는 이해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이제 이해를 못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네. 하나하나 조목조목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 예, 예. 우선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조례. 기존에 이제 콜택시를 이용하셨던 분들이 불편함이 있어서 이번에 새롭게 이 법안을 발의해 주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주변에 이제 그 환자분들이 계시는데 네. 이동 수단이 좀 불편합니다. 예를 아, 들어서 누워 계시는 와상 환자라 하면 대부분 이제 누워 계시는 네네. 환자분이거든요. 그럼 온 가족이 이제 그 환자분이 병원에 가야 될 때 불편함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 수단에 대한 그 체계도 차량 자체도 음, 저희가 이제 그 와상 환자에 알맞는 네네. 걸맞는 시설을 해서 환자 운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제 그 국비를 요청을 해서 네. 이동 수단을 개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개조를 네, 해야 그렇죠. 되니까 그 예산도 확보를 하고 이제 환자분들께서 편안히 병원에 가실 수 음, 있도록 그렇게 기본 토대를 마련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그럼 몇 대 정도나 이번에 그럼 개조가 됐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근거를 만들어 드렸으니까요. 네네. 이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아, 앞으로 그렇군요. 이제 이동수단이 생기게 되면 이제 많이 필요한 점점 이제 연세들 많은 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분야의 지출 예산은 좀 늘어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는 물꼬를 틔워줬었기 때문에 네, 네. 앞으로 인천시에서는 이제 필요에 맞춰서 개조를 하시기만 하면 되는 네,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데는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수반이 돼야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의원님께서 이런 물꼬를 터주신 게 큰 역할을 하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더불어서 요즘 또 유독 우리 박판선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야이기도 한데 이 체육센터 장애인을 위한 그 발족을 이번에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네.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강조를 하고 계셨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 예.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이거. 네네. 예, 제가 이제 그 2014년도에 우리 인천에서는 이제 아시안 게임이라는 아주 커다란 이벤트 네네. 체육 행사를 치러낸 아주 뭐 긍지를 가져야 될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네네. 우리 지역에 또 그 운동장이라든가 여러 체육 시설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회에서 그 세금을 국세청에서 가져갔는데 그 중에 일부를 반환받았습니다. 네. 그 금액이 168억 정도 됩니다. 아, 예, 그래서 그 돈으로 체육관을 두 군데를 짓습니다. 예. 인천시가 이제 미추홀구하고 서구에 한 군데씩을 짓는데 체육관 짓는 시설도 좋지만은 앞으로 체육의 어떻게 보면은 발전을 위해서는 그 체육을 연구하고 네. 또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파악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앞으로 이러한 그 체육 시설에 대한 관리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국제 대회도 유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유산 사업이라고 그래서 레거시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함에도 우리 인천시는 아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2023년도에 이제 그 조례를 시정 질의를 했고 네. 이어서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이러한 체육 진흥을 위한 센터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장을 예, 예. 해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올해 저희가 체육연구센터가 발족이 됩니다. 오는 2월 10날 제가 추가 시정 질의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그 인천발전연구원의 산하로 들어가게 되어 네, 있습니다. 네네. 연구센터가. 그런데 연구센터라 함은 전문일로 구성되어 있는 민간위탁 시설로 가야 됩니다. 왜 네. 그러느냐 하면 88 올림픽 때도 서울에 건강증진 재단이 설립이 됐고 예.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시안 네. 게임 이후에 다 재단이 생겼어요. 평창 올림픽도 동계 올림픽 이후에 재단이 생겼습니다. 네, 근데 네. 우리 인천은 아직도 재단이 설립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네. 그걸 계속 주장을 해왔고, 그다음에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연간 사용되는 예산도 막대하게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센터가 생기게 되면 앞으로 체육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음. 연구도 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레거시 사업도 꾸준히 해야 되기 예, 예. 때문에 전문인으로 구성된 그 어떤 재단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어떤 민간 위탁 사업 기관을 선정해서 그 업무가 추진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지금 열심히 네, 제가 네. 2월 10날 또 추가 질의를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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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결과가 좀 좋았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보면 선례가 다 있었는데 유독 인천만은 선례를 안 따랐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남들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하면 좀 고립되는 것 같은 네, 외톨이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장애인과 함께하는 체육센터를 잘 발족시켜서 네. 큰 업적으로 좀 많은 분들이 좀 기렸으면 하는 네, 그런 그래서 바람입니다. 일반인을 위한 체육에 대한 연구도 하고, 네, 네. 그다음에 다양한 장애인을 위한 체육 연구도 해서 네, 네. 각 종목별로 이렇게 체육의 발전을 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체육연구센터를 잘 발족시키도록 이렇게 노력을 네,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함께 어우러진 체육센터가 잘 발족이 되길 바라겠고요. 자, 이 또 예산 하나는 이 참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성인지 예결산 사업의 지속적 관리 뭐 이렇게 이제 제목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제목은 쉽게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를 좀 해주셨으니까 네. 자세히 설명을 이것도 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성인지하면 여성과 남성 네, 이렇게 네, 이제 구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있어 그 이제 여성의 이제 편리한 예산, 네, 네. 여성을 위한 예산, 또 남성을 위한 예산. 근데 우리가 그 아무래도 이게 부족해 왔기 때문에 여성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을 네, 이제 네. 만들게 되죠. 지금 현재 인천시 전체가 물론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네. 이 성인지 예결산서를 별도로 만들게 돼 있습니다. 아, 이게 그렇군요. 성에 치우치는 예산이 어느 정도에 가 네. 있느냐, 또 일반적인 예산 중에서 성인지 예산의 주요 과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산 음, 몫이 어떤 업무고 그 예산은 어느 정도다. 그래서 이것을 중점 과제로 해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중점 과제 선정 몫을 요번에 이 예산을 성인지 이 예산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위해서 제가 개정안을 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하더라도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또 여성을 위한 많은 예산들이 편성이 되고 그 예산이 앞으로 중점관리 사업으로 들어가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만큼의 또 인센티브가 앞으로 가져야 되겠죠. 제가 그 성인지 예산 제가 위원장을 했습니다. 네, 지금 네, 현재 네. 하고 있는데 계속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에서 좀 저희가 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요번에 이제 그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도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고 또 네. 여성이 좀 뭐 손해 보는 것 같은 예산 편성 같은 건 안 된다. 이런 네.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많은 여성들에게 네, 네. 그래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이 예. 듭니다. 그 네. 여성분들이 박판순 의원님을 적극 지지를 하셔야 될 것 같으네요. 네, 그래서 저기 제가 조례하고 나니까 벌써 좋은 이렇게 반응을 네, 보여주셔서 네, 네.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예. 자, 우리 의원님께서는 예전에 보건복지국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특히 뭐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뭐 여성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능통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히나 인천의 그 자영업자들, 외식업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도 상당한 신경을 써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회를 이끄시면서 요즘 그 왜 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타파할 수 있는 건 이제 뭐 로봇을 뭐 도입을 한다거나 뭐 이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식품산업 활성화 연구회의 푸드테크 같은 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이제 푸드와 네네. 테크 기술이 예, 그러니까 예. 음식과 이제 기술력이 함께 도입돼서 그것을 이제 푸드테크라고 하거든요. 네네. 이제는 음식만 갖고는 우리가 이제 경쟁력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력도 함께 가져야 된다. 그래서 푸드테크에 관한 지원 조례도 제가 만든 바가 있습니다. 네네. 제정을 해서 이제 푸드테크를 협회도 지금 인천에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그래서 네. 아마 이제 지금 현재 추진을 잘 하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모든 게 이제 자동화 시설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이제 로봇이 대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손님을 맞이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서빙도 해 주고 또 그다음에는 우리가 요즘에 음식점에 가면 테이블에서 바로 우리가 주문도 하게 되고 그렇죠. 계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런 부분의 모든 부분에서는 이제 테크 기술력이 함께 가고 음.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음식의 문화도 정말로 이 테크와 같이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음. 현안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식실에서 예. 급식실 뭐 식당도 마찬가지지만은 요즘에 튀김 음식으로 인해서 폐질환이 유도되는 그런 네, 그렇다고 경우가 하더라고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로보트가 대신해 음. 주는 그렇게 이제 볶음이라든가 데침이라든가 뭐 튀김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로보트가 이제 움직이는 그런 이제 세상이 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음식도 이제 그런 쪽에 해서 테크 시설이 같이 가준다면 음. 좋겠다. 그렇다면 인천시는 어떻게 그 부분을 끌어갈 것인가 이제 고민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인천도 이 발빠르게 네네. 이제 이거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음. 연구를 많이 했고 이제 관심이 있는 업체들을 다 예. 모아가지고 또 서로 토론도 하고 세미나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네, 네네. 앞으로 우리 인천의 먹거리 산업에 대한 그 지형이 좀 바뀔 것 같은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이런 아쉬움이 들기는 합니다. 이게 이제 뭐 농담입니다만, 이게 계속 근무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선거로 인해서 이렇게 선택이 되셔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4년마다 네.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연속성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 돼요, 저. 예, 이런 건 계속 연속성이 있게 가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게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기대를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네, 많은 네, 시민들께서 현명하게 또 네, 결정을 내려 주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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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복지의원이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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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를 이용할 수 있게 음, 우리 시민들이 또 뭐 다자녀 가구들이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좀 보기 하기 위해서 상당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시립문화예술시설의 이용 문턱을 낮추는데 일조를 하셨다. 네, 이 네.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문화예술 시설의 이제 이용자들은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많은 혜택을 줘서 문화의 성실을 이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많은 그러니까는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문화 성실을 이루기가 상당히 좀 음.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만 그 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문화 행사에 다자녀 가구가 이제 혜택을 좀 실질적인 혜택을 좀 네, 줬으면 네네. 좋겠다. 또한 장애인들도 예, 혜택을 좀 드려서 부담 없이 문화 활동에 함께 음. 할 수 있는 그런 이용료의 저감화 그런 쪽에 이제 노력을 네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용하시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 문화를 통해서 자신을 조금은 힐링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또 우리가 복잡한 현대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꼭 네네. 필요한 일이 그럼요. 아닌가 네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그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그 살고 계신 곳이 아까 그 동구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쪽에 그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네. 그분들이 사실은 그 문화에 대한 혜택이 그렇게 꼼꼼하게 챙겨지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분들 이제 혼자 되신 분들도 음, 많고 하니까 외로움을 좀 달랠 수 있는 음악도 좀 전해줄 수 있고 음, 또 그분들이 좋아하는 얘기도 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매체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사석에서 해주시는데 네. 저희 공감복지 같은 라디오가 네. 하나 그 지역에 있으면 네.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네요. 예. 네, 맞습니다. 네, 한번 고려해 보시죠. 네, 네. 앞으로 네. 많은 좋은 일이 있다면. 네, 네, 네. 그렇게 하면 그러면 되게 시청률이 많이, 그러니까 애청률이 많이 네, 올라갈 네.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그분들을 네. 위해서만 네, 계속 네, 방송을 네. 해준다면.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의원님이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이것만은 꼭 해결하고 싶다라고 뭐 점 찍어놓은 1호 목표나 뭐 중점 사업 같은 거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그 시의원으로서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야 되지 네, 네.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듯이 제가 끝 음. 마무리도 이제 꼭 추진해야 되는 것을 놓친 게 있다면은 네, 네. 지금 현재도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게 제 올해의 1호 목표이기도 네,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기회가 저한테 이제 시의원으로서의 기회를 주신 그런 기회를 제가 책무로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끝까지 제가 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흔적으로 남기는 것이 제가 그게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예. 뒷모습이 아름다운 박판순이 되고 싶다. 네. 예. 아주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만약에 네. 이제 가시기 전에 이제 만약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 대본에는 없는 얘기인데 네. 만약에 더 큰 소명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제일 하고 싶은 일이 어떤 일이세요? 저는 첫 번째가 함께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네. 우리가 소통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나눔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서로 어깨동무해서 네, 네. 같이 의견을 나누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 그게 아마 상당히 필요한 사회가 아닐까. 그래서 밝아지는 사회가 되면 정말 좋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일을 좀 한다면은 어깨동무하는 사회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소통하고 어깨동무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은 게 네. 혹시 네. 소명이 주어진다면 네. 해보고 싶은 일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 뭐 마음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우리가 그 꿈은 구체적으로 꾸면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꿈을 잘 꾸고 계시다면 앞으로 그런 소명이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도 해봅니다. 네. 자, 이제 설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뭐 아까 시작 서두에도 인사를 하셨지만 가시기 전에 우리 뭐 지역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또 우리 박판순 의원님을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뭐 3배는 할 수 없고 3배의 버금가는 인사말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시의원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많은 격려를 해주셨고 또 조언도 해주셨고 또 이렇게 손을 잡아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 목소리 들으시고 또 공감하셨다면 우리 함께 즐겁게 또 이렇게 한 해를 맞이하는 것도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박판순 시의원입니다.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도 또 열심히 또 일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바쁘신데도 자리해 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항상 원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늘 이루어지는 그런 행운이 함께하시는 박판순 의원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